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모의고사 2회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309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할 겁니다. 그 답은 그 뒤쪽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다 보면서 천천히 따라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좀 연습이 되다 싶으면은 그냥 해본 다음에 나중에 답을 보고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선택적으로 맞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자, 모의고사 풀어볼 정도면은 거의 끝까지 온 거죠. 이제 기출문제만 풀면 끝인데요. 기출문제가 사실 이제 앞에 있는 내용 종합적으로 한번 더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까지만 잘 풀어도 거의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좀 다해주시고요. 여기쯤 와서 게을러지시면은 시험 떨어져요. 예, 주의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2회도 보시면 1회하고 비슷한데요. 처음에 소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회 사업자 등록증, 2회 정기분 재무상태표, 3회 뭐 채권 채무 그 등록하는 거 있죠. 그 거래처별 초기 2월. 그 다음에 거래처 등록, 계정과목 및 저유 등록. 문제 3회는 그런 게 나옵니다. 311페이지 보시면은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추가하시오. 그죠? 문제 5번은 오류 수정, 6번은 뭐 결산, 7번은 뭐 장부조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문제 나오는 패턴은 같고요. 이제 안에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좀 좋은 성과를 내셔야겠죠. 309페이지 1번 풀 건데요. 회사 이름은 보은상이고요. 그거 뭐 소개하는 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죠. 네. 지난 강의 때 안양상에 했으니까 회사를 바꿔가지고 보은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자, 문제 1번은 문제 1번 회사 등록이죠. 보은상회. 309페이지 내용이랑 비교해서 고치면 돼요. 보니까 일단 사업장 소재지가 없죠? 자, 요거 임명하십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거미울길 13하고 가로치고 선부동 치면 되죠? 네. 오타 안 나게 잘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목이 문구가 아니고 컴퓨터죠, 컴퓨터. 그래서 컴퓨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안산세무서장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수원대 있죠? 그럼 여기 말풍선 눌러가지고 안산으로 바꿉니다. 네. 이렇게 바꾸면은 모든 수정사항이 마무리되는 거죠. 1번은 어렵지 않죠? 잘 보고 찾으시면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이죠? 정기분 재무상태표네요. 그러면은 정기분 재무상태표 눌러가지고 내용을 바꾸면 되죠.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니까 당좌예금이 잘못됐죠. 300이 아니고 3,000.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이 50이 됩니다. 40대 있는데 40이 아니고 얼마예요? 50. 그리고 외상매출금에 대한 걸 써야 되죠. 아무거나 막 쓰면 안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산총계가 2571이 맞는지 확인해 봅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이제 부채 자본 가서 봐야 되는데, 일단 대차 차액이 2천만 원 있어요. 플러스 2천이면은 부채나 자본 쪽에 에러하는 거고요. 이게 마이너스 2천이면 어때요? 자산이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예. 뭐 사실 이거 몰라도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거랑 비교해 보시면 풀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봤더니 선수금이 틀려요. 선수금. 선수금 2천. 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 2번도 다 풀이가 됐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예. 넘어가고요. 문제 3번. 첫 번째는 정기분 채권 채무에 대한 내역을 수정하는 거니까 요거는 거래처별 초기 이월 두시면 돼요. 외상매출금인데요. 강진은 맞고 선부? 이건 좀 이따 해보죠. 하이전자가 500이 아니고 얼마예요? 600이죠, 600. 요거 600 바꿉니다. 하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선부가 아니고 일동이라니, 일동. 그죠? 참고로 거래처별 초기월에서는 무조건 F2를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F2 누르시고요. 일동 상사 이렇게 바꾸시면 되죠. 잘 바뀌었죠?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 외상매입금. 양지전자하고 둘이 컴퓨터. 맞죠? 예. K전자가 없네요. K전자 임명합니다. F2 누르고 K전자. 금액 300. 다 입력됐죠? 오케이.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3-2번인데요. 거래처 등록이죠? 문제에서 금융기관 하죠, 금융기관. 그 글상자 안에 있는 것만 입력하시면 되죠. 거래처 코드가 98002고요. 거래처명이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번호가 1005-302-998167. 그죠? 그 사업용 계좌 여부 8번이죠? 예. 여. 자, 이렇게 합니다. 다 입력했죠? 코드, 은행, 보통예금, 번호, 사업용 계좌 여기까지. 다 입력한 다음에 밑에 칸을 클릭해 주시면은 마무리되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잘못 입력했으면은 클릭해가지고 바꾸면 되는데, 계정 코드의 경우에는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계정 코드를 잘못 입력했다면은 클릭해가지고 F5 눌러서 지우고 그 다음에 휴지통 비우기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근데 뭐 이거 틀리실 것 같지는 않네. 예. 뭐 어쨌든 3번까지 다 풀었습니다. 1, 2, 3번 다 맞춰야 된다고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예. 문제 4번 가실게요. 일반적 변명이죠. (8월 2일인데요) 보통예금 계좌에 20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입금자 명의 불분명해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예금 받았죠? 차변에 보통예금 하시고요. 200만 원. 대변에 뭘 써야 되죠? 돈이 들어왔는데 내역이 불분명해요. 가수금. 네. 대변에 가수금 이렇게 쓰면 되죠. 거래처가 없기 때문에 쓸 필요 없습니다. 예, 됐고요. 8월 21일, 8월 2일 맞죠? 네. 오케이. 됐고. 8월 21일입니다. 거래처 동백상사로부터 상품 10개, 개당 10만원 매입을 하고요. 그럼 상품 금액이 10만원이죠? 그 대금은 당사 발행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지급어음이네요. 그럼 차변에 상품 10만 하시고 대변에 지급어음. 그죠? 거래처 써야죠? 동백상사 1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네, 별건 없네요. 세 번째. 9월 5일이죠? 네, 세 번째. 9월 5일이고요. 어, 8월 25일 날 매출 계약하고요. 선수금을 받은 게 있었는데 세탁기 5대 인도하고요. 나머지를 외상으로 했습니다. 매출 거래네요. 당사부담 운반비는 현금으로 지급받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명세표 중간을 보니까 세탁기 전체 금액이 600만 원 돼 있죠. 그럼 매출이 6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변에 상품 매출 600만 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반비 지급한 거 있죠. 대변에 현금 15만 원 이렇게 합니다. 차변에 받은 걸 다 정리해야 되겠죠. 일단 선수금 정리합니다. 차변에 선수금. 거래처는 미림전자. 금액이 얼마죠? 거래명세표 왼쪽 하단에 보시면 계약금이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전체 매출 600이니까요. 계약금 60 빼면은 외상이 540이죠. 잔액을 외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차변에 외상 매출금 미림전자 540.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운반비가 있으니까요. 차변에 운반비 15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매출에 대한 운반비는 운반비고요. 매입에 대한 운반비는 상품입니다. 처리가 다르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의 전표를 입력할 것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변부터 하고 차변 했죠. 운반비가 있을 때는요. 차변을 먼저 다 입력하든지 대변을 다 입력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가장 편한 게 대변부터 입력하는 거더만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세요. 뭐 자세히 설명드리면 제가 뭐 이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수업 목적과는 무관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차변을 다 입력하고 대변을 입력하든지 아니면 저처럼 대변을 먼저 입력하고 차변을 입력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변부터 입력하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이게 제일 낫거든요. 예. 그래서 3번 분계까지 했고요. 자, 4번입니다. 4번. 자, 9월 7일인데요.
당사는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영동상사에 5천만 원에 매각을 했고요. 1,00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받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10일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답 보시면은 답이 이제 복수정답이 되어 있는데요. 당좌 수표를 누가 발행했는지가 또 관건이에요. 상대방이 발행했으면은 현금인데요. 내가 발행했던 걸 다시 받으면 그 경우는 당좌의금의 증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상대방이 발행한 당좌 수표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뭔가 좀 애매하게 나와 있어서 복수정답이 인정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 드리자면은 일단 답이 될 확률이 뭐가 높냐면 현금이 확률, 현금. 보통 당좌 수표하면은 상대방이 발행한 걸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보는 게 일단 맞고요. 뭔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은 좀 당좌의금이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그냥 저희 문제 풀 때는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 단순하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더 헷갈려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9월 7일. 자, 토지를 상대방한테 줬죠. 대변에 토지 하시고요. 금액 3천입니다. 그 다음에 1,000만 원 당좌 수표 받았다 그랬죠? 그냥 현금으로 할게요. 차변에 현금 1,000만 원. 전체 매각액이 5천만 원이니까 나머지 잔액은 4천만 원이죠. 5천 빼기 1,000 하면 4천이잖아요. 차변에 외상으로 받았으면은 외상 매출금인가요? 아니죠. 미수금이죠. 미수금. 이건 상품 매출이 아니잖아요. 거래처는 영동상사. 자, 4천 이렇게 하시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3천만 원짜리 5천에 판 거니까 2천만 원 이익이죠. 그럼 대변에 유형 자산 처분 이익. 여기서 또 실수해가지고 처분 손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린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유형 자산 처분 이익 해야죠. 가끔 요거 잘못 눌러가지고 처분 손이 나올 수 있는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처분 이익.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죠. 예, 넘어가시고요. 5번 보실까요? 5번? 5번 분기가 9월 8일이죠. 9월 8일. 매출거래처 영화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답니다. 입금표는 사실 안 봐도 되죠? 내용은 나와 있으니까. 현금 회수 딱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제가 입금 전표를 한번 해볼게요. 입금 전표. 자, 9분의 2 누르시면 입금 나오죠? 현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상매출금 108 한 다음에 거래처를 영화상사합니다. 그리고 금액을 500만 입력을 해요. 그러면 입력은 한 줄이지만 밑에 분계 보시면은 차변 대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현금만 들어오거나 현금만 나갔을 때는 차변 대변 안 쓰고요. 입금 출금하는 게 좀 더 깔끔할 수는 있어요. 예. 이제 여러분도 웬만큼 아시니까 약간 빠른 방법을 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단축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죠? 예. 밑에 분개는 맞게 나오니까 입금이나 출금을 써도 괜찮다는 거 이제 인지를 하셔야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6번인데요. 자, 6번은 10월 14죠? 10월 14. 고객응대를 위한 접견실을 꾸밀 화분과 꽃 등 소모품을 구입하고 국민카드로 결제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용 처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소모품을 구입했고요. 비용 처리했으니까 소모품 B가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차변에 소모 두 자 칩니다. 그러면 소모품 B 이렇게 되죠. 금액이 얼마예요?
20만 원이야. 카드 점포 보니까 20만 원이야. 20만 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카드 결제했죠. 그러면 미지급 금.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미지급 비용이 답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미지급 금이 좀 더 나아 보여요. 그죠? 실무에서는 오히려 미지급 비용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을 보는 입장이니까 그냥 원칙적인 거 하나만 정확히 기억을 하자고요. 너무 이것저것 기억하면은 더 혼란스러워요. 네. 그래서 미지급 금 기억하시고 카드 결제했으니까 뭘로 한다? 국민카드.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나요? 네. 그래서 6번째 분계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11월 18일인데요. 상품 홍보관을 개설하기 위해서 점포 보증금 1,000만 원을 냈대요. 대금은 현금 지급. 그러면 출금이죠, 출금. 그죠? 출금 1번 하시고요. 개정 과목은 임차 보증금. 임대 보증금이 아니에요. 임대 보증금은 내가 건물을 임대해 준 경우고 지금 나는 빌리는 거잖아요. 임차 보증금 하시고 참고로 임차 보증금도 거래처 입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남촌 빌딩이라고 저기 나와 있네. 그죠? 그래서 1,0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은 된다는 거죠. 네, 8번 보시 8번. 8번. 11월 30일인데요. 회사의 차량을 1,500만 원에 취득하고 취득세 45만 원 및 기타 매입 부대 비용 15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5만 원하고 15만 원은 차량 운반구의 부대 비용이잖아요. 보시면 취득세하고 부대 비용 되어 있으니까 다 합쳐가지고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에 차량 운반구 하시고요. 금액이 1,560만 원이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일반 점포 입력했을 때처럼 무슨 코드 등록 이런 게 없죠. 실전에서는 없게끔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보통 예금을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고 확인하시고 엔터를 치면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점포 입력을 다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론에서 봤던 내용이 있죠. 거의 그대로죠. 그리고 실기 연습했을 때도 이런 류의 내용 많이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5번이네요. 오류 수정. 자, 9월 30일이죠. 자, 분계를 봅니다. 차변의 수도광열비, 대변의 보통예금인데요. 문제 읽어보니까 전화요금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수도광열비에 같이 묻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통신비를 하나 더 써야 되는데 이때 쓰는 기능이 뭐라고요? 컨트롤 F9. 맨 밑을 클릭하고요. 요 전표 삽입 메뉴 눌러도 되고요. 제가 한번 단축키를 써볼게요. 컨트롤 F9. 딱 누르면은 이게 가운데 라인이 하나 생기죠. 엑셀에서 행추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차변에 통신비, 자, 판관비 하고요.
8만원 이렇게 하시고 차변의 수도관열비를 12만원으로 이렇게 줄여주면 되죠. 그럼 붕괴가 깔끔히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2월 11일 돼 있는데요. 당사는 거래처인 용인상사에 상품 200만원을 판매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니까 혹시나 또 매출이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계약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그러니까 붕괴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12월 10일에 보니까 붕괴가 있겠죠. 아무래도. 네, 매출 붕괴가 나와 있어. 근데 계약한 거 자체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니까 붕괴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삭제. 자, 이 붕괴 클릭합니다. F5도 F5. 아니다. 이거 삭제할게, 삭제. 눌러. 그러고 나서 삭제한 데이터 눌러가지고 여기 확인 클릭하시고 아예 날려버립니다. 어떻게? 수유통 비우기 이거 눌러가 날려버리세요. 예스. 끝. 그러면은 12월 11일자 붕괴 보시면은 없죠. 예.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인데요. 다음에 결산사항을 입력해서 결산을 완료하셔야 돼 있죠. 혹시 자동결산이 있나 한번 볼 건데요. 문제 4번이 매출원가 구하는 거죠. 그럼 자동결산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결산차변, 결산대변으로 입력하라고 조건이 따로 나와 있어. 조건이 따로 나와 있으면요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괜히 불필요하게 결산자로 입력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4개 다 12월 말일자 일반전표 입력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럼 굳이 우리가 자동결산 할 필요 없겠죠, 그죠? 예. 자, 12월 30일 갑니다. 자, 1번 8월 30일에 구입해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소모품이 있었는데 남은 게 21만 원이래요. 자, 47만 원씩 샀는데 남은 게 21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쓴 게 얼마예요? 26만 원이죠. 근데 문제에서 자산으로 했대, 자산. 그러면 쓴 거를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소모 이렇게 하시고요. 자, 26만 원 날립니다. 그 차변에 뭘 써야 돼요? 소모 품비 이렇게 써야겠죠. 앞에 자산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쓴 걸 비용으로 돌리고 안 쓴 걸 그냥 두면 되죠. 그러면 이제 소모품 자체를 소모품 B로 바꿔야 되는데 금액을 맞춰놓고 시작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기말 자산이, 그러니까 기말 결산 붕괴가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는 소모품을 늘리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소모품 B를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 앞에 붕괴가 어떠냐에 따라서 뒤에 붕괴가 바뀌는 타입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쓴 거 26만 원, 안 쓴 거 21만 원 이걸 정확히 체크해 놓으시면은 붕괴가 틀릴 일이 없죠. 자산으로 했다고 하니까 자산을 줄이고 비용을 늘리면 되잖아요. 그죠? 비용이 26만 원이라고 확인된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자 미지급의 계상. 차변의 이자 비용. 금액이 얼마죠? 30만 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거래처가 없으니까 넘어가요. 예. 일반적으로 안 해도 돼요. 근데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은 그때는 입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보험료인데요. 12월 1일에 1년치 화재보험료를 계상했답니다. 보험료를 했대요. 다 비용 처리했대, 비용 처리. 그러면은 올해 속하는 거 한 달이죠. 12월 1일이니까. 그러면 11개월치를 줄여야 돼요. 자, 1년치가 300만 원인데 한 달 치면 얼마예요? 12분의 1이니까 25만 원이죠. 그럼 비용이 25만 원이 돼야 되니까 선급 비용 할 거는 275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선급 비용 275만 원, 그 대변에 보험료 275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엔 뭐 거래처는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품 재고액이 300이라고 되어 있는데 딸랑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문제 풀 수가 없잖아요. 매출원가 계산하려면은 기초재고하고 단기 순매입액이 있어야겠죠. 자, 이건 어디서 본다? 그죠. 합계장액산표. 자, 그럼 또 합계장액산표를 봅니다. 자, 두 번째 누르시고요. 자, 12월 31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상품 금액이 얼마예요? 112713이죠. 여기서 이제 300만 원 빼요. 기말주가 300이니까. 그 매출원가가 109713400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일반전표 입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결차 결대로라고 되어 있죠. 매출원가를 일반전표 입력하게 되면은 결차 결대를 써야 됩니다. 그럼 프로그램상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5번 결차 상품 매출원가 이렇게 하시고요. 금액은 109713400. 요거 여러분들이 계산기 이용해서 직접 빼셔야겠죠. 그 6번에 결대해서 상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가지 붕괴가 다 된 거죠. 26만 원, 30만 원, 275, 109713.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딱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입력해도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뭐 결산 전표도 추가해야 되고 하면 좋은데 문제에서 명확한 언급이 없습니다. 예.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7번 장부조회죠. 1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1월부터 6월 중 복리후생비 발생이 가장 큰 달은 몇 월이며 금액은 얼마인가? 요거는 총계정원장 가면 되죠. 기간하고 특정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가장 큰 거, 적은 거죠. 특정 계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 복리 자 FE 넣어보고 FE 복리후생비 800번대죠. 801번 조회봅니다. 811번이구나. 잘못 썼어요. 811번. 키패드 치다 보면 가끔 삑사리 같은 게 날짜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큰 금액이 가장 큰 달하고 금액 물어봤죠? 큰 달. 가장 큰 달이 5월이죠? 보면은 금액은 얼마? 80만 원. 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잘 찾아봐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 또 틀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동자산에 대한 건데요. 이건 좀 이따 하고요. 3번에 보니까 2월, 3월 중에 발생한 상품 구입 건수하고 총 구입 대금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요거는 총계정원장에서 가능하겠네. 그러면은 월별 해가지고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고요. 상품 구입이니까 146 해봅니다. 자, 2월하고 3월인데요. 보시면 건수가 7건 돼 있죠. 7건. 그죠? 7건 돼 있고요. 아, 여기는 보니까 일별로 해서였구나. 월별로 하면 이게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월별로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월별로 줘야 하면 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좀 알아보기 어렵죠? 그래서 일별로 해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분계가 7개가 있네요. 그죠? 참고로 총계정원장을 클릭하면은 분계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나오잖아요. 이렇게. 분계 다음에 전기죠? 조회할 때는 역방향으로 조회하면 됩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7건이고요. 뭐 다 더하면 되는데, 그냥 월계만 더하면 되죠, 2개. 그죠? 2개 더하면은 답에도 있지만은 21963-400인가 나와요. 이건 여러분들이 더해보시면 돼요. 800, 1300 하면 대충 2190만 원 나오겠네, 그죠? 자세한 거 뒤에 답보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2번. 자, 비유동자산 나왔죠? 전기 비교하는 게 나왔죠? 그럼 이 경우에는 재무상태표를 봐야 됩니다. 합계정액시험표 같은 경우는 올해 거만 나오기 때문에 전기하고 비교를 못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고, 자, 6월이죠? 자, 6월 입력해서 한번 비교해 봅니다. 비유동자산. 여기네. 그죠? 그러면은 비유동자산이 4065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 800이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은 3265만 원이 나오네요. 그죠? 3265만 원. 자, 이렇게 해서 답을 또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를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322페이지, 그죠? 323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확인하면서 실력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 3회는 우연상사죠. 하는 법까지 좀 알려드려야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게 다 끝났으니까 닫으시고요. 회사명을 뭘로 바꿔? 우연상사로 한 다음에, 다시. 자, 우연상사. 자, 이걸로 바꾼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의고사 3회 답은 324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천히 보면서 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11장 보시죠. 11장. 제가 다운로드 받는 것까지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마치면 딱 되겠죠. 326페이지 보시면 기출문제 풀이가 있어요. 기출문제 풀이. 그래서 우리 국민사원 페이지 가가지고요. 자료실. 자, 국민사원 메인 화면 밑으로 내려가지고 자료실 있죠? 기출문제 풀이 있죠? 이걸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요. 자, 여기 다운로드 받습니다. 90부터 93회까지거든요. 다운로드 받고요. 위험할 수 있으므로 다운로드 하지 않습니다. 볼까요? 잠깐만요. 계속. 네. 다운 받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 폴더 가가지고요. 요 기출문제 풀이 파일 exe 요거 클릭합니다. 자, 실행하고요. 이거는 바탕화면에 깔리게 되어 있어요. 파일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포맷은 같은데 그 시험에 딱 맞게끔 되어 있으니까 약간 달라요, 기능이. 그거만 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좀 깔아놓고 하나씩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설치하고요. 이렇게 창 뜨면은요, 창 뜨게끔 잘 해놨거든요. 여기서 하나씩 클릭하면 돼요. 이 창 굳이 닫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약간 이렇게 좀 해가지고 하면 되죠, 뭐. 그래서 닫고요. 이것도 닫고. 여기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클릭해 보시면 될 거예요. 창이 뜨니까요. 여기서 하면 되죠. 이걸 못 찾겠으면은 그냥 이렇게 띄워놓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90회부터 93회까지 문제가 있고요. 자, 일단 90회를 어떻게 풀지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26페이지 보시면은 90회부터 93회 기출문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 원래 실기 문제 풀 때는 USB를 꼽고 하는 게 좋아요. 예, USB를 꼽고 하는 게 좋다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USB를 꼽고 할 겁니다. 예. 그래서 문제 파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한 회차씩 클릭해가지고 할 거고요. 제가 90회하고 92회는 해드릴게요. 91회하고 3회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2번은 제가 해드리지만 2번 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90회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327페이지고요. 자, 일단 제가 설치를 한번 볼게요. 설치. 이걸 설치해야 되거든요. 클릭을 하고요. 자, 설치합니다. 자, 보시면 수험번호하고 이름이 나와 있죠. 원래 실제 기출문제 파일을 클릭하면 이 화면이 먼저 떠요. 그래서 327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샘플 수험번호가 221111 이렇게 되어 있죠. 이름은 여러분들 이름 치면 돼요. 전 제 이름 칠게요. 전민영 치고, 자, 설치합니다. 설치 이렇게 누르시고, 그리고 여기 설명 같은 게 좀 나와 있죠. 그리고 가끔 이거 안 된다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K랩 버전이 최신 버전이어야 이게 구동이 돼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1년에 한 서너 번인가 업데이트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출문제 파일을 열었는데 안 돼. 그러면은 그 K랩 프로그램, 기본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안 된 거니까 그거를 최신형 버전으로 바꾼 다음에 요 기출문제 파일을 설치해 보세요. 그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326페이지에 설명을 다 써놨어요. 326페이지 문제 5번이죠, 5번. 예. 문제 5번이 아니고, 뭐죠? 문항 5번 있죠? 설명 5번. 기출문제 풀 때는 K랩 프로그램이 최신 버전이어야 된다. 그죠? 자, 문제 유형은요, 그냥 A형 찍으시면 돼요, A형. 보통은 A형이에요. 그럼 A형, B형이 뭔 차이냐? 객관식 문제 번호 차이입니다. 그리고 감독관 확인 번호가 9133 이렇게 돼 있어요. 9133. 9133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금정문구라고 되어 있죠? 로그인 합니다. 자, 로그인 하면은 이렇게 딱 뜨는데요. 보시면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라고 메뉴가 있었죠. 이거 우리 연습할 때는 이거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합니다. 먼저 여기 실기 메뉴 이용해서 실기 문제 다 풀어요. 장구조율까지 다 풀어. 그러고 나서 객관식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나서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을 눌러가지고 여기에 객관식 문제하고요. 장구조의 문제 있죠? 이걸 다 답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클릭하면 다 찍히거든요. 그래서 다 이걸 입력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USB 저장을 해가지고 그 USB를 감독관한테 내는 겁니다. 저희 시험 볼 때는요, USB를 하나씩 받아요. 이게 시험지에다가 문제 풀어서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USB를 꼽은 다음에 USB에 있는 파일을 구동을 시켜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요. 그래서 326페이지에 기출문제 풀이에 관련된 설명을 제가 한 페이지에 써놨죠. 예, 이걸 쓴 이유가 있어요. 실전에 가서 헤매는 분들이 많더라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연습할 때 환경이랑 실제 문제 풀 때 환경이랑 또 다르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USB를 컴퓨터에다 이렇게 꼽아가지고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물론 우리가 기출문제 파일 다운받을 때는 그냥 그 구민사 홈페이지를 봤는데 저장할 때는 USB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USB를 꽂고 하시라고. 그러면 USB를 안 꼽으면은 메시지가 다른 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 때는 USB를 아무거나 하나 좀 구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어떻게 그 파일을 여는가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그냥 바로 하면 되죠? 네. 바로 하고 문제 풀고 객관식도 좀 풀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 때는 조금 더 길게 갈 거예요. 조금 더 길게 갈 겁니다. 그래서 그 기출문제 풀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90회 기준으로 하면 이래요. 90회 기준 하면은 330페이지부터 쭉 풀 거예요. 그죠? 330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풀고요. 그 다음에 327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론 문제 답안 작성한 다음에 USB 저장까지 정말 처음부터까지 다 한번 해보는 거죠.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면은 실전에서 어떻게 할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처음부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요거 다 지우고요. 다시 할게요. 예, 그래 할 건데 어쨌든 처음에 기출문제 파일 열 때는 그 감독관 수험번호 이름, 감독관 번호까지 입력을 해야 된다. 요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USB 지참하시고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기출문제 풀 때 좀 긴장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우리가 한번 보고 시험장 가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제가 2번 보여드릴 테니까 나머지 2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저한테 질문을 딱 던지시면은 전산회계 2급은 게임 끝이라는 거죠. 뭐 100점도 가능해. 제 강의 듣고 100점 맞은 분들도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전산회계 1급이나 세무 2급 갈 때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 때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화이팅!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